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동양 미래학자이시며 공식적인 대한민국 미래예측학 박사 1호이신 건곤 석화소재학 교수님을 귀한 자리에 모셨는데요. 참 그동안에 정말 귀한 분을 제가 오늘 모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설명을 또 잘 장황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주역, 풍수, 역학, 그다음에 사주명리 전문가들 말씀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모신 소재학 교수님께서는 국내 유일하게 제4차 산업혁명과 AI, 메타버스 등으로 대표되는 서양 미래학과 과학화된 역학인 동양 미래예측학 융복합 연구학자로서 활동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죠? 예, 잘 네, 찾아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간단히 하시고 예. 그리고 난 후에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CN TV 시청자 여러분, 2022년 검은 호랑이 해에 건강과 행운 가득하신 한 해 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지금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고, 예. 뭔가 좀 이렇게 뵙기에도, 좀 다른 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박사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간단히 굵직굵직한 거부터 소개를 좀 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예. 유림의 한 분야 중에서 그러니까 뭐 수의 분야가 굳이 네. 따진다면은 역학 분야라고 이렇게 좀 대략 좀 따져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 동양 역학에는 상당히 유의한 예측의 툴도 있지만 네. 그 미신적 요소나 신비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약간 전국에서도 네. 무속 가지고도 말이 있고 뭐 명리 갖고도 말이 있고 합니다. 네. 무속은 예로부터 우리 이제 하늘 이렇게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하고 연결이 돼서 인류의 미래가 발전시키는 발전사에 함께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사주명리학이라는 것들은 그것들이 좀 더 학문화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규칙적인 어떤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은 그 무속의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미래 역학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분들, 네. 그렇죠? 그걸 활용하는 분들이나 그 학문의 자체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네. 또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합니다. 네. 제가 한 역할들은 첫째,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공식 전공 대한민국 미래예측학 박사 1호이기 때문에 네. 미래를 예측하는 일 그리고 그거를 강의하는 일 뭐 이걸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입니다. 예측하고 강의하는 일 그리고 기업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걸 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동양 역학이라는 이쪽 사회에 이 분야에 아까 유의한 예측의 툴도 있지만 네.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가 정말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를 그 미신적 요소나 신비적 요소를 배제시키고 네. 과학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논리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제가 뭐 오죽하면 책도 뭐 논리를 푸는 사주학이라고까지 얘기할 때 네. 우리 논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식이 10가지가 있다면은 8가지 정도를 논리적으로 잘하고 2가지를 공식을 적용 안 하면은 네. 답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네. 근데 이쪽 역학계통은 서너 가지나 너댓 가지 정도를 공식적으로 규칙적 논리적으로 하고 그것만 드러내면서 네. 규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머지는 논리적 규칙적이지 아니고 네. 이게 10가지 규칙이 있다라면은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는 규칙적으로 잘 적용합니다. 네. 나머지는 규칙이 없어, 애매해. 이게 적용 안 해. 네. 근데 얘기하지 않아. 네. 규칙적인 거면 얘기해. 그리고 얘기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규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규칙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혼란이 수없이 많습니다. 네. 그걸 학문화시켜서 규칙적인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한 겁니다. 네. 2020년 전, 21년 전부터. 참. 네. 정말 긴 세월을 그렇게 보내셨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예. 그냥 학문의 깊이가 짧은 분들도 예.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유튜브가 발전되면서 많이 있죠. 예, 지금은 사람들은 이제 일단 깊은 내용보다는 일반인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좀 젊고 네. 똑똑하고 이게 말뚜렷이 잘하시는 분이 네. 뭐 예를 들어 아름답거나 좀 더 잘생긴 분들은 더욱 더 인기가 있고 네. 그러면서 재밌게 해주는 분들이 일반인에게 호감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추세들이 뭐가 있냐면은 다른 쪽에서 상당히 전문가들, 네. 상당히 뭐 공부 다른 쪽에서 많이 했던 분들이 네. 갑자기 뛰어들어서 네. 조금 해보고서는 그냥 얘기를 합니다. 금방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아까처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변을 확대시키거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네. 보면 어느 정도 하면서 사주명리학으로서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네. 어떤 시대 흐름이 있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상당히 이런 걸 알려줌으로써 조급해하지 않게 하거나 이런 것들로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이 공감들을 얻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정말 잘못 알고 있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네. 그냥 가감없이 섞여서 네. 그대로 방출이 되고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을 교변 확대시킨 반면에 더 많은 오해와 왜곡들을 가져오고 있는 게 네.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답답하고 네. 이제는 조금 더 정리되고 객관화돼 있고 정말 논리적인 그런 이런 역학이나 사주명리학 이런 것들을 네. 방송이든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변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학문의 깊이가 깊은 사람일수록 말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말을 아끼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뭐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가끔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그렇게 여쭤보면 그래 사주 명리학에 대한 공부 한 1년 정도 하고 개업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럼 굉장히 위험 요소가 예. 많이 따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이 넘도록 이쪽 분야에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예. 정말 그 제자 예. 후배 이런 예.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예, 제자 후배도 많죠. 네, 제가 이제 그 논리적인 객관적인 틀을 가지고 네. 새로 이제 동양 미래 예측학 석화명리학 해서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 90% 이상 정확도로 네네.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을 개발한 것이 2001년도입니다. 아 그게요. 예, 그리고서 원래는 그때 음. 뭐 전국 뭐 철학관이든 네. 돌아다니면서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려 사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네. 세상은 말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밝혀냈을 때 네. 사람들이 진리라고 다 받아들였나요? 심지어는 갈릴레오가 네. 그것이 잘못된 걸 밝히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지동설이. 그런데 칭송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시대는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시대 흐름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시대 흐름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네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서양 네. 미래학자들하고 같이 아. 연구해서 그래서 제가 또 융복화. 국내에서 네. 국내 유일하게 왜냐하면 이걸 과학화시키고 학문화시켜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동서양 미래학을 융복합시키기도 하고 네네. 대학원에서 동서양 미래학을 동시에 강의하는 유일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제 하여튼 그것들이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예. 그 지금 말씀 중에 이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죠. 변화하는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 세상은 그래서 지금 예. 코로나19 있잖아요. 예, 이 예. 팬데믹 이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예측과 예언은 어떻게 또 구별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도 좀 덧붙여서 해주시면 예, 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막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역학이나 특히 새로운 장르들을 학문화시키고 또 오해가 됐던 이런 분야들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부분들. 네. 학문이라면 학문의 가장 근본부터 정확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네. 음양오행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이것들이 잘못돼 있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들어가고 지금 아까처럼 조금 아까 저기처럼 그 사람들 중에서 네, 역학은 새로 뛰어든 분도 있고 오랫동안 해온 분도 계신데 네. 동양학의 맹점 중에 하나가 원리를 모르고 그냥 외워서만 씁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 공부했다고 그분이 정확한 답을 주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잠깐 특히 동양학 특히 역학에 관련된 것 사주명리학이나 풍수지리나 이런 부분들은 네. 인생의 전반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몇 년 또 공부해 가지고는 답이 또 안 나와요. 왜? 네. 알았던 이론들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삶의 어떤 경험을 속에서 얻어질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륜도 필요하고 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연륜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지식 체계를 가진 분이 네.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기간들 연구해왔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이제 지금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지금 뭔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예측과 예언이라는 말 막 그냥 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예측과 예언 많이 쓰지만 네. 예언은 말하자면 초월적인 존재, 네네. 신기라든가 아니면 뭐 점학이라 하죠. 네. 동양의 예측학, 동양의 역학 이런 걸 구분하면은 이렇게 한 방법들을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관에 의한 방법에서 이것을 점학이라고 해요. 네. 들어봤죠? 점친다. 네, 점학. 대부분 네. 그걸 얘기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관찰에 의한 예측 방법 상학이라고 돼요. 뭐 관상, 풍수 이런 것처럼. 네네. 그다음에 규칙에 의한 예측 방법 명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동양의 대부분들은 직관에 의한 예측 방법 점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점학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초월적인 존재, 네. 이제 무속인 같은 경우 이제 신기에 의한 것, 네네. 그리고 하나는 주역처럼 우리가 사람이 직접 점을 치는 것, 주역, 육효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관을 이용해서 네. 점을 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 직관이 아까처럼 무속인처럼 신기, 초월적 존재에 의한 것과 사람이 직접 점을 치는 게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주역이 상당히 유명하지만 주역이 유명한 것은 유가나 도가, 유가와 도가를 넘나드는 두 동시에 경전 역할을 했고 네. 또 관학의 지위, 즉 과거 시험 과목. 네. 지금으로 치면 학력고사라고 하나요? 일단 그죠. 이 과목에 계속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유명해진 겁니다. 권위가. 네네. 그리고 또 어렵게 한문으로 돼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주역이 사실은 자연의 이치를 설명한 대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미래 사항을 점을 치기 위한 것, 즉 직관을 통해서 점을 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역을 어떤 주역의 괴상을 끄집어낼 때는 네. 하늘의 문의를 한다는 것, 결국엔 직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직관이라는 것 자체는 규칙이 아닌 거예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없지 항상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없는 겁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초월적 무당 무속인들이나 신기에 의해서도 뭔가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데 네. 그 보여지는 게 내가 원하는 걸 항상 볼 수가 없습니다. 주역기나 이런 뭐 육큐든 육임이든 점을 칠 때 기가 막히게 맞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기가 막히게 맞는 게 항상 기가 막히게 맞는 게 아니라 네. 많이 운이 좋을 때는 많이 맞고 운이 나쁠 때는 적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규칙이 아니니까 항상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맞았다 해서 좀 이따 또 맞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직관인 겁니다. 네. 대신 규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대자연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름이 끝나는데 열 받는다고 봄으로 가는 경우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규칙은 정확한 겁니다. 그렇지만 규칙이 정확한 반면에 뭐가 있냐? 흐름은 정확한데 여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끝나는지 가을이 얼마나 풍요로울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죠. 네. 바로 예측학이라 이거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직관은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가 됐든 딱 상황을 딱 점을 치든지 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대신 이 직관을 누군가가 쳤을 때, 즉 내가 쳤을 때, 딴 사람이 쳤을 때, 점을 쳤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의. 네. 비슷한 향방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은 그 예측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을 때 이것이 정확히 맞고 안 맞고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가부야 하는 겁니다. 네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죽어 어떻게 알았어? 게시 받았어. 그러면 가부야 하는 거 이거는 네, 죽은지 네. 안 죽은지는. 그죠. 그런데 예측학이라고 하는 원래 명학이라는 것은 규칙이니까 규칙이 정확하고 그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대신에 예언은 기도를 한다든가 신기가 높을수록 네.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고. 네. 그렇죠. 대신 그걸 전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학은 학문으로 전수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구체적이진 않지만 흐름은 정확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볼 때 동양은 직관에 의한 학문과 네. 점학과 규칙에 의한 명학이 이렇게 같이 대립과 화합을 통해서 발전했는데 사실은 사주명리학이 이런 명학의 대표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사주명리학에 쓰는 이론이 그럼 규칙학이 정확해야 되는데 규칙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를 뽑아놓고 결국엔 또 점을 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사주를 몇십 년 공부한 학자 엄청난 분보다 네.
그냥 미아리에서 한 3만 원 하시면서 사주를 괭신히 뽑는 아주머니들이 더 잘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맞추고 안 맞추고는 이 자체 생이 자체는 어떤 직관들이 적용한 게 많기 때문에. 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미있는 말씀이세요. 네, 이걸 이해해야지만 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떨 땐 맞고 어떨 때는 안 맞고. 자, 예측과 예언의 절충, 예측과 예언의 가장 큰 차이는 예언은 그 예언하는 그 자체가 어떤 규칙적인 틀이 아닌 직관을 이용하거나 초월적 존재를 이용하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정확한데 규칙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네. 객관성이 담보될 수 없고 네, 네. 예측은 예측의 방법론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히 적용만 한다라면 네. 예측의 규칙이 정확하고 정확히 적용한다면 누구나 똑같은 결과를 나옵니다. 네. 이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코로나를 네, 말씀하시는데 네. 가장 답 안 나오는 게 지금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코로나죠. 네.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해서 신문 기사로도 나갔고 유튜브에도 공지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서 유튜브에 코로나 예측을 한 이유가 가끔 제자들도 그래요. 교수님 굳이 잘못하면 위험성도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유명세를 타려고 할 것도 아닌데 왜 그걸 하시냐고.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참다가 이제 원래 우리 제자들에게는 오랫동안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대략 2022년도에 이제 약화되거나 우리가 큰 문제 없게 부담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2022년 진월과 4월 양력으로 4, 5월 정도 되면은 네. 큰 부담 없게 될 것이다. 아. 그리고 2023년이 되면 거의 문제가 없고 2024년이 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이다. 예측으로 인해서 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왔던 건데 네, 네. 지난 그 12월, 11월 되면서 예측했듯이 코로나가 가장 강한 것은 2021년,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년 네. 자월과 추월이 코로나는 가장 강한 거, 왕성한 거예요. 네, 네. 자월, 추월. 네. 그 여파는 인월 초까지. 이건 자월, 추월이 뭐냐? 양력 12월, 양력 12월과 1월 달 얘기합니다. 네, 네. 그리고 2월 초까지, 2월 초중순까지가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고 그게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기운이 기운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네. 물론 예측은, 자, 이 코로나 예측은 개인이 예측이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개인은 초기 조건, 출생 연월 일시라든가 하는 초기 조건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만 정확하다면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이런 자연 현상 같은 경우는 100%나 90% 이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이. 네, 네. 그럼 이건 어떤 방법으로 예측을 하느냐? 직관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그 음양오행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오행하시죠? 네. 사실 음양오행은 신비한 게 아니라 자연의 변화 현상, 규칙적인 현상을 규칙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우리는 지구 공전과 자전하는 지구상에 있듯이 이 규칙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네 그럼 앞으로 해가 질 것을 예측하는 것처럼 네. 이해하시겠죠? 네. 바로 모카토홈스는 사람의 생장 소멸의 시간들이에요. 자라고 성장하고 저물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네. 모카토홈스 자연의 흐름, 즉 공전과 자전의 흐름처럼 그게 어느 시점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는 어떤 개념 같구냐? 코로나가 우리에게 발생된 시점과 한동안 강해졌던 흐름을 보면서 네. 코로나가 모카토홈스에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설정해 놓고 네. 그 흐름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2019년에 네. 11월에 우리 코로나가 강해졌죠? 네, 네. 그럼 그때는 뭐냐? 우리가 기해년이라 해서 우리가 기해 2020년이 경자년, 2021년이 신축년, 2022년이 이민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여기서 기해, 경자, 신축할 때 이것이 해, 자, 축이라 해서 네, 네. 오행에서 수라는 계절, 아. 말은 겨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네. 춥고 차갑고 겨울을 의미하면서 질병, 전염병의 대표가 됩니다. 아. 전염병은 추운 겨울에 이 수의 기운에 많이 발생하고 가끔은 화해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주가 되는 것 네. 바로 기해년에서도 해월, 11월은 해월, 네. 막 수기운이 시작됐던 거예요. 네, 네. 그럼 그렇게 시작됐다면은 이것이 수기운을 타고 있다면은 11월에 발생해서 12월, 1월까지 승하다가 2월 초까지 승하다가 3월부터 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흐름이 네. 2월 초까지 강하다가 3월부터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날이 더울 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장마철 되면 조금 더 심해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네. 그런 반복의 패턴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과정도 운영하기도 했었고 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019년이 기해년이고 2020년이 경자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2021년이 신축년이에요. 그럼 잘 봅시다. 현실은 네. 해 자축이면 해에서 기운이 시작되면은 네. 자에서 강해지기 시작하다가 보통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치면은 네. 뭐 자 이럴 때 자오 뭐 이런 게 가면서 네. 이 하지 동지가 가장 음기운이 강하죠. 네. 근데 현실은 추위는 동지에 강한 게 아니라 동지 지나서 12월 22일이 동지지만 추위는 1월이 더 춥습니다. 1월이. 네, 네. 더위도 하지의 6월 22일이 더 더운 게 아니라 오히려 7, 8월이 더 덥습니다. 네. 이런 흐름에 의해서 사실은 기해 경자할 때 2019년에 발생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왕성해지고 네. 2022년부터는 서서히 약해지는 흐름이 되는 게 오행의 수고 아. 그걸로 본다라면은 네, 네.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 예전부터 제가 2021년 12월과 2022년 양력으로 1월 달이 가장 기승을 부릴 것이다. 네. 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네. 나서 2022년 2월 중순 넘어가면 서서히 꺾어 가다가 네. 이제 3월 중순, 4월 중순쯤 4월, 5월 정도 돼서 네, 네. 이제 용에 달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 네. 이유가 있는데 네. 그때쯤부터 약해져 간다를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네. 일단 4월, 5월이 되면은 코로나가 약간 약하든 백신이 나오든 아니면 네. 뭐 치료제가 나오든 뭐가 됐든 우리는 많이 자유로울 수 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현상입니다. 아이고. 물론 완전히 벗어나려면 1년 더 있긴 해야겠지만 네, 네. 일단은 그것만 해도 얼마나 희망입니까? 그래서 그렇죠. 너무 힘들 때 네. 제가 12월 달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대로 이제 코로나로 평생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게 아니니까 네, 네. 단 2달만 기다려라. 네, 네. 희망을 좀 줘보려고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박사님 하여튼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2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정말 힘드셨잖아요. 몇 달만 더 기다려 봅시다. 좋을 때가 온다고 하시니까 네, 이제 머지않아 예. 우리가 마스크가 벗겨지는 그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요. 그 10년 주기 인생 사계죠. 석화리듬이 뭔지 궁금하기도 한데 예. 이거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아, 예. 네, 시간이 지금 예, 제가 네. 동양 미래 직학을 개발하면서 개발한 것 중에서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인데요. 가장 중요한 또 역학은 시간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지 때 태양은 가장 뜨겁다 치지만 실제 뜨거운 건 8월이 뜨겁고 네. 낮 12시 반에 정오지만 네, 서너 시간, 두세 시간 더 뜨겁습니다. 이래서 제가 시간의 흐름이 기운으로 시작되는 것과 네, 네, 그다음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네.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크게 보면 보통 우리가 누구나 12띠로 움직이니까 12년 주기 네. 혹은 60갑자기 60년 주기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사람 삶에서 크게 보면 60년이지만은 현실에서 10년을 단위로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이 보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개인의 인생 사계절이 10년 안에 2년은 봄, 3년은 여름, 2년은 가을, 3년은 겨울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고 네. 또 60년 안에 마찬가지 12년 봄, 18년은 여름, 12년은 가을, 네. 18년은 겨울 이런 식으로 사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600년 안에도 있지만은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네. 큰 흐름 볼 때 인간이 한 60년 평생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60주기, 10년 주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된다는 것 네. 그리고 그걸 찾고 활용하는 방법들 뭐 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긴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미래예측학 박사 1호이신 소 박사님께서 현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의 석자 교수로 계시고요. 동국대학교에도 계시고 캐롤라인 대학에는 지금 석자 교수로 계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소 교수님의 소 박사님의 그 강의가 더 필요하거나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방송국으로 연락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송에서 네. 지금 한 30회에 걸쳐서 네네. 지금 역학 현대 사주 명리학이라는 네. 개념 동양 미래 측학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여기서요? 예. 아, 네네. 잘 네, 됐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네. 사주 명리학을 현대적 개념으로 재정리해서 네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네.
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신 시간이 괜찮으셨나요? 앞으로 저희 유림방송에서 한 30회 가량 또 교수님하고 같이 시간을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